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당황하고 또 황당하고 뭐 이런 미친 자들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아직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판결에 정치적 개입 등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이 판결은 그야말로 미친 판결이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 구태타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대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전쟁 선포입니다. 직위원이가 윤석열이를 탈옥시킬 때부터 이들은 차근차근 이런 사법 구태타를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이가 총칼로 국회의원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소위 사법살인을 하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바로 조희대 쿠데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자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법리를 오해합니까? 대법원 판사가 뭔데? 대법원 판사가 무슨 신입니까? 고법 판결을 뒤집고 미친 판결을 하는 것, 그것이 대법원 판사입니까?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한 패거리로 어떻게든 이재명이를 죽여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라는 게 판사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정치인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마지막에 소수 의견이라고 이런 것 좀 읽던데 그것이 정확한 판결입니다.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고 다수로 밀어붙여서 쿠데타를 감행한 겁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이재명이 네가 대선 1등이라고? 내가 낙마시켜줄게. 우리가 낙마시켜줄게. 그거잖아요.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당장 피선거권이 제한됩니까? 출마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이재명이 당선되고 난 후에 사법부는 반드시 손봐야 된다. 썩어 문드러진 곳은 도려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만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탈랑 9일째입니다. 9일 만에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조봉암이를 죽이던 식대로 조봉암에게 사연을 언도하고 바로 죽이던 것을 그대로 지금 대법원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의 대법원입니까? 대법원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상하긴 했어요. 검찰이 총알같이 상고하고 대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부 거기에 배당된 것을 곧바로 조희대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심리하고 이틀 뒤에 사실상 심리 한 번 딱 하고 끝장을 낸 겁니다. 심리는 2번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 번 한 거잖아요. 한 번 달랑 들여다봐서 이런 무지막지한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달랑 한 번 심리하고 판결을 한다? 파기를 하려면 최소한 심리와 법리 검토는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무려 7만 쪽이나 됩니다. 이 7만 쪽을 9일 만에 다 봤다고요? 만약에 봤다 칩시다. 그러면 9일 만에는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전에 고법에서 할 때부터 이들은 그 판결문을 다 보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1심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달달달 애우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법관들의 머릿속에는 검찰의 공소장대로 판결문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심은 일부 유죄를 내고 2심에서 무죄를 내니까 3심 대법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9일 만에 곧바로 이재명 너 유죄. 그러니까 파기환송. 고법에서 다시 재판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리 재판관, 판사들이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도 7만 쪽을 그렇게 다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다 그런 것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혹은 자료 검토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어. 나는 이재명이 1등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다 내가 때려 막을 거야. 내가 사법 구태타를 일으켜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거야. 이런 것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판사입니까? 대통령도 내 맘대로 뽑겠다. 국민 너희들이 아무리 50몇 %의 지지율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날려버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대법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이 사기 이상한 이 구테타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 날릴 거야. 이런 게 거의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판사라고 앉아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를 계속 이렇게 떡주무르듯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오직 이재명 하나 죽이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거대한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틀고 국민들 머리 위에 앉아서 마음대로 세상을 요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란 세력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리고 친위 구테타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구테타는 제압하고 오두머리 사형시키고 그리고 그 종범들 모두 다 무기징역 때리고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면 되지만 친위 구테타는 우두머리 하나 파면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지금 내각에 있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이 다 내란 세력이고 그 당시의 집권 여당 내란 세력이고 검찰 내란 세력이고 법원 내란 세력이고 이 땅의 기득권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하고 공모했던 내란 세력 아닙니까? 이렇게 내란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돌멩이처럼 박혀 있으니까 빼내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보세요.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재판해서 끝장내고 곧바로 4시에 한덕수는 사표 내고 대선 출마 준비하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거잖아요. 계산 그렇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오늘 내가 이재명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그리고 한덕수 네가 나와. 그래서 네가 대통령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 다 같은 내란 세력이잖아. 라고 너희들끼리 공모한 것은 아닐까? 나는 심하게 의심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씌워서 이재명은 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죄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한동훈 검사하고 붙었을 때 범죄 피의자와 검사의 대결이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사법 구테타의 정황.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까? 출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건 파기환송했으니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고법으로 넘기고 이러저러한 절차 따지다 보면 한 달 넘어갑니다. 그러면 고법에서 심리도 하기 전에 대선은 끝납니다. 파기환송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또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게 되겠죠. 이재명 측에서는. 그러면 대선 전까지 형 확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사법 구테타를 일으켰지만 사법 구테타가 성공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법원이 지랄병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 민주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내란 세력보다 훨씬 더 야물고 똑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매우 침착하게 오늘 또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이러니까 당신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뭐 잔칫날이죠. 거의 잔칫날이야. 명태균이가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누군가를 잡게 되겠죠. 지금 뭐 검찰에서 김건희가 뭔가 하는 그 여자 하나 잡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장난들 적당히 치시라고. 목걸이 하나 목걸이가 지금 그게 그 애한테 있냔 말이야. 그거 찾으러 간다고 뭐 압수수색 6시간 한다고 지랄들 앵간히 하란 말이야. 국민이 바보냐? 근데 니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는 말이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은 절대 내란 세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자, 검찰, 법원 등등등에게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똑같은 내란 동조자고 내란 세력입니다. 너희들은 언젠가는 감옥에 가야 되고 파면되고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이 판결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게 했기 때문에 엄청 국민의힘은 축제 분위기겠죠.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내란 세력에게 집권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리고 앞으로 5만 년 동안은 저 내란 세력에게 절대 집권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이 무식한, 이 무자비한 정치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뭉칠 것이고 중도층에서도 정말 이제 사법부까지 나서서 쿠데타를 하냐? 이러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좀 짠합니다. 솔직히.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을 막 목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내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이제는 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이재명 후보가 편하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언제 이재명 후보가 당연하게 당선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번도 고난 속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재명 후보가 고난을 겪지 않은 적이 있죠? 이런 고난들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단단한 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재명은 고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편치 않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기득권들은 흑수저 이재명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건 검사놈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몇 학번이세요? 라고 물어봤던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것과 지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이런 속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꽃, 향기로운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자꾸 정치 보복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보복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는 가야 한다. 어떻게 해서 이 대법관들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는지 이런 부분은 규명해야 됩니다. 조이대가 내란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내란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탄핵해야 되고 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 음흉한 자들이 나라를 송두리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단하고 그래야 좋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윤석열 쿠데타에 이어서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날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 쿠데타 역시 국민들이 제압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날뛰어도 국민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더 지지하고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 쿠데타를 제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조이대 쿠데타도 국민들에 의해서 곧바로 제압될 것은 자명합니다. 모두 다 우리가 힘을 내고 그래서 대선까지 이제 33일 남았습니다. 이거 개의치 않고 치열하게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